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한때 해외에서 화제가 됐던 우리나라 영상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가득 찬 이 카페에서 자리에 노트북을 그냥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아무도 그 노트북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영상입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에겐 일상이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노트북이 아니라 노트북에 놓인 자리를 탐내는데 말이죠. 맞아요. 정말 자리가 탐날 때가 오히려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범죄율이 낮다고들 하잖아요. 상하 씨는 혹시 무슨 이유인지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저 생각을 해봤는데 거리에 있는 수많은 CCTV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수많은 CCTV들 정말 범죄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수많은 CCTV의 영상들 누군가가 의미 있게 분석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속 진실을 포착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상하 씨 소개 부탁해요. 영상 속 숨겨진 단서를 찾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사소하고 작은 단서를 통해 범죄를 해결하는 영상 분석가. CCTV, 블랙박스, 사진을 통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보는 법 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 박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에 알리겠다는 사명감으로 단 하나의 진실을 위해 세월호, 천안함, 버닝썬, 이태원 참사 등 수많은 사건 사고에서 영상과 사진을 통해 사건의 단서를 제공한 황민구. 이제 그의 삶을 저 상하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단 하나의 진실을 위해서 영상을 보고 또 보는 분을 모셨습니다. 법 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박사님 굉장한 팬이거든요.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진짜요? 네. 어디서 봤어요? TV에서 너무 많이 알고 싶다. 거기서 네. 네, 네. 뭐 워낙 입담도 좋으시고 분석에 일단 신뢰감이 가고 이런 다양한 매력을 갖고 계신데 또 이 분야 역시 쉽게 접할 수 없는 분야이다 보니까 더욱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하고 계신 법 영상 분석 전문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일인지 직접 좀 소개를 네. 해주시죠. 예전에는 제가 법 영상 분석이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네. 법, 영상, 분석 다 띄어서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제가 활동을 좀 많이 해서 저를 아시는 것처럼 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영상이 있는데 잘 안 보여. 그러면은 화질 개선을 시켜. 그러면 따다다다다 하면서 얼굴이 또렷해지면서 귀에는 문신도 나오고 또는 영상이 조작됐는지 안 되는지도 판별도 하고 또는 3차원의 공간을 만들어서 실제 그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재해석도 하고 영상과 관련된 모든 증거물들을 영상답게 분석을 해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법영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앞에 법자가 왜 들어갔냐면 네, 궁금했어요. 그냥 영상 분석만 해서 놔두면 이게 쓸모가 없어요. 우린 항상 영상을 가지고 뭘 하느냐? 사건에 휘말렸을 때 진실을 밝히는 데 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재판에 가야 되고 또 수사기관에 사용되고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것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법 영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외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낯선 분야였는데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분명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건축을 전공을 했어요.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3차원 세계를 2차원으로 표현하는 게 또 건축이거든요. 네. 설계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이미지를 만드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다가 전과를 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법영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그 연구가 열풍을 일었냐면은 이 사진 조작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 누군가는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연구들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국가기관에서 학교마다 프로젝트를 던져줬어요. 교수님도 그걸 받아왔겠죠. 프로젝트를 받아왔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다가 해봐 해서 갑자기 저한테 던져주고 교수님 도망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마다 저걸 발표하라고. 네, 그래- 걸려드셨군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오. 예, 재밌고 내가 이거를 연구한 걸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게 되면은
누구한테는 억울한 누명을 풀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공부하게 됐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 혹은 어떤 기관에서 의뢰를 주로 하는 건가요? 저도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뭐 찾아주는 사람이 있겠어? 설마 뭐 많지 않겠지?라고 해서 별로 이거를 제가 평생 직장으로 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많은 분야에서 저를 찾아주세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저를 필요하겠고요. 네. 법원에서도 형사 사건도 있겠지만 민사 사건에서도 저를 찾아요. 큰 사건은 아니지만 나는 5만 원짜리를 줬는데 받은 사람은 아니 5천 원짜리를 받았어 라고 싸워요. 네. 실제로 그거는 우리끼리 봤을 때는 에이, 그냥 내가 뭐 손해보면 되지 4만 5천 원 손해보면 되지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럼 세상에 어떻게 증명해요? CCTV가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재현 시험을 해서 컬러 네.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5천 원짜리인지 5만 원짜리인지를 또 분석을 해요. 단순한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유일하게 보고 있는 목격자는 CCTV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CCTV의 모든 목격자들이 다 증거물이기 때문에 진짜 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영상 분석이 들어와요. 수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걷는 모습만 봐도 범인을 특정하잖아요. 이게 정말 가능한 기술인가요? 저도 와이프랑 영화관을 가면은 자주 하는 와이프가 질문이 있어요. 툭툭 치면서 저거 돼? 저 진짜야? 영화 보면서 네. 실제 저럴 수 있냐? 왜냐면 전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법영상을 전공했다고 하고 TV에도 나오니까 자꾸 물어요. 저 되냐고. 그건 제가 얘기해요. 영화는 영화다. 그 영화에서 뭐 되는 것좀 다 되면은 뭐 광고도 나오고 다 해야 되는 건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질문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걷는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인지 아는 거는 남편이나 저기 뭐 여자친구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주 보니까 대충 보면 알잖아요. 아 저거 그냥 봐도 내 와이프 같은데 그런 거는 그냥 직감에 의한 거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아 저거는 진짜 저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법보행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건 있긴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좀 정밀한 분석이 들어가야지만 찾아낼 수가 있고요. 우리 그 영화 보면은 숫자 띠디디디딕 해서 뭐 90몇 퍼센트 해가지고 동일이 딱딱 나온 거 있죠. 네네네. 그런 건 없어요. 영화는 영화일 뿐. 네네. 환상을 조금 깨주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그 법보행이라고 해서 그걸로 범인을 특정한 사례도 제가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강서구 방화동 청부살인 사건 아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제 그 분석을 했었어요. 네. 했을 때 법보행만 한 게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슈화 이제 언론에 타진 않았을 뿐이지 네. 법보행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의 정황을 가지고 그 사람이 용의자가 맞다라고 했던 거지 단순히 법보행만 가지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